일단 언론 하나만 패고 가겠습니다. 예, 언론 하나만 패고 갈게요.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제가 뉴미디어를 강조도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와의 어떤 융합, 서로 간의 견제,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제가 열받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열받는 거. 이건 좀 열받아요. 자, 이게 어디 신문이냐? 한국일보예요. 한국일보. 한국일보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 한덕수 석 달 공백, 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진짜? 자, 주된 내용을 보면은요.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구전구패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포함해 공직자 탄핵안을 30건 발의했는데 이 중 헌재가 결론 내린 9건이 전부 기각됐다.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전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다. 탄핵 남발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양비론 하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헌재를 정상화하려고 한 대행을 탄핵했다는 정상화하려고 한 대행을 탄핵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대행 설득 압박과 여론 조성 등 정치적 해결 노력을 건너뛰고 힘으로만 전국을 끌고 가 불안정한 대행의 대행 체제를 초래한 책임은 분명하다. 한 대행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명분은 더욱 희박해졌다. 최 부총리 탄핵안부터 철회해야 한다.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즐겨봤던 신문이 한국일보입니다. 왜? 나름 중도를 표방하고 있길래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를 제가 즐겨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만 본 건 아니에요. 김현정의 뉴스쇼만 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일보만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도, 중립, 균형 이런 거 얘기하는 언론들이 제가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기만적 중립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거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사설이에요. 미안합니다, 한국일보님들. 오피니언란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놨다라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양반 노름을 좀 적당히 하시란 말이야. 앞에 불났는데 뒷짐지고 불구경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는 되게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 같습니까? 내가 오늘 다른 오피니언 이런 거 찾아보다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와 독립군의 그때 가서도 중립 지킬 거예요? 지금 이제 내란 사태가 이미 진행 중이고 내란은 아직 종식은커녕 진압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써버리면 어떡해요?
에? 이게 뭐야? 보세요. 공직자 탄핵안 30건 발의했는데 9건이 전부 기각됐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줄 탄핵이라는 주장은 그것 자체로 존중할 수 있지만 줄 거부권을 언급하지 않는 이 형평성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줄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이미 줄 탄핵이 아니고 얼마든지 적법하게 탄핵을 할 수 있고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마저도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논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중립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란 세력에게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결과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주장 자체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 지금 제 속보 들어오는 거 보면 제 속보 어플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뻔할 뻔짜예요. 어제 나온 결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한국일보는 이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이 보십시오. 한국일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누구 주장이랑 같아요? 똑같잖아. 권성동 주장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사를 쭉 이렇게 펴놓고 어머 조중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일보까지도 뭐라고 하네. 어머 연합뉴스도 뭐라고 하네. 어머 YTN도 뭐라고 하네. 비교적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고 주장을 해왔던 언론사들이 우리 까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스텝이 뭐야? 내가 어제 열받은 거. 지금 한가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가해? 뭐 이렇게 한가한데?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도와주는 것 없이 거봐라 내 말대로 됐지?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한덕수 탄핵하지 말라 그랬지? 왜 내 말 안 들었지?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니네 이런 식으로 지금 궁지에 몰렸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엄중한 시국에 와 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건 뭐 내란 세력이나 사실상의 준 내란 세력에 비춰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고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선 전 다루지도 않아요. 왜? 뇌가 순수하잖아. 전 윤석열 편이에요. 저 윤석열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아요. 왜? 얘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보십시오. 결정도 보십시오. 각하한 사람 2명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한 게 사실은 각하죠. 기각 결정을 한 문영배 이미선이 헌법재판소 자신들의 그 기각 결정에 담은 걸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서 자신들이 내렸던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이 최상목이가 누구였어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궤를 같이 했지만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자기 부정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 선택을 어쨌든 하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쨌든 소신을 밝혔잖아요? 근데 뭡니까? 각하는 뭐야? 뭔 생각인지 모르거든?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상황이 좀 무르익고 결론이 한덕수가 기각되니까 거거 봐라 거대 권력 민주당 권력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기각됐네. 민주당 잘못임. 사과하시오. 아니 다시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줬다면서요. 정리를 해준 거잖아. 아닙니까? 제가 틀리게 보고 있나요? 정리를 일단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름의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 한국일보가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는 한국일보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발 방지, 사과, 아니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그리고 입법부가 갖고 있는 최후의 수단인 탄핵소추안으로밖에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탄핵소추안이 어쨌든 국회에서 가결되고 공직자를 직무정지시킴으로 인해서 또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평가를 이미 헌법재판소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줄 탄핵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아쉽지만 한국일보는 과거부터 죄송합니다마는 꽤 오래전부터 좀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다고 저도 느꼈는데 옛날보다는 이런 식의 중립이 아닌 기만적 중립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바로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거예요. 제가 김현정 앵커가 과거에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제일 좀 열받는 게 이재명 대표도 형사재판 지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심판 지연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중립을 요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을 때 저걸 같은 무게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맞나?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 자체가 양쪽 다 아주 혐오스러우니 또 이제 양쪽의 두 인물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역시 비호감이야. 혐오의 대상이야. 이걸 잡고 싶은 건가요? 근데 이건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우리가 언론한테 바라는 거는 12월 3일 내란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꼈으면 그냥 힘을 모으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표현을 써요. 공익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언론도 마찬가지로 공익의 대변자가 맞죠.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좀 진일보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제가 이거 야당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벌써 말씀을 드렸고 줄 탄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민주당이 저는 일부 어떤 탄핵 시도와 관련돼서는 근육자랑 힘자랑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에서는 이런 논의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30건에 발의된 탄핵안 중에는 부실한 탄핵안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안도 있을 것이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헌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입법부가 갖고 있는 합법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남용이 아니라고 헌재가 결론 내렸는데
왜 또 한덕수 탄핵 기각건 가지고 이미 내용 어제 하루 종일 공부 다 했는데 오늘 오전 사설에다가 민주당 보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래. 이게 아까 누구 얘기냐고. 여당 얘기잖아. 그게 이제 비명계 얘기잖아요. 또 비명계가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친명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지금 중요한데? 뭐가 지금 중요한 거야?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뚜껑 열릴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 사냐? 에? 아니 다른 나라 사냐고. 신문 안 봐요? 한국일보만 봅니까? 한국일보 사람들은 한국일보만 보나요? 다른 보도 안 봐요? 뭐 영현백을 윤석열 석방 이후에 다시 뭐 구매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2차 계엄 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윤석열 파면에 대한 에너지를 모으고 윤석열과 관련돼서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자꾸 자신들의 세력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발버둥 치는 이 준내란 세력들 모조리 다 진압을 해도 될까 말까예요. 에?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난 사람들 100명도 안 되잖아. 사실 수천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천 명. 아 진짜 심각하다. 아니 제가 삐뚤어진 시각인 건가? 제가 우리 구독자층을 의식해서 제가 구독자층을 의식해가지고 흥분하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논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 헌재에서 결론 내렸지. 줄탄핵 아니라고 했지. 권력남용 아니라고 했지. 한덕수 기소는 됐지만 기각은 됐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정계선 재판관 같은 의견도 있고 기각 의견들 중에는 헌법 위반을 판단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어쨌든 위헌이라고 뭐 문영배, 이미선 이런 사람들도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일보는 그때 탄핵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 정치력으로 기다려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해결 노력이요? 정치적 해결 노력이라고 언급합니다. 저도 얼추 보면 아는데 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한 그 재앙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한 국민 무시, 언론 무시, 눈 가리고 아웅, 상식을 뛰어넘은 정치, 비상식, 비합리, 불통, 이 정치는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디올병 문제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뭐 한국일본 받아 써줬어요? 중요한 건 그때부터 시작된 이 정권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언론이 민주당에게 정치적 해결 노력을 운운한다는 겁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좋은 말 몇 번 했는데 안 들어 처먹었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가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한덕수가 임명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뭐야 임명 안 했잖아. 본인 입으로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루지 못하게끔 방해를 했기 때문에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 얘기하고 사과를 하라고요? 이러니까 우리 누구냐? 나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 손석희의 질문들에 자주 나오시는 매우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런 사설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길 바랍니다. 김희원 기자였나요? 김희원 기자님께서도 레거시 언론에 종사하시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이거는 한국일보가 사실 한국일보라는 언론뿐만 아니고 다수의 언론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인데 중요한 건 한국일보마저 이런다는 건 이거는 개답답이죠. 진짜 답답한 거죠. 이러니까 그때 김희원 기자가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을 때 뭐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못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티즌들 심지어 유시민 작가도 김희원 기자의 말에 좀 코웃음을 치고 이랬던 적도 있지만
아니, 내가 기계적 균형과 중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이거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그놈의 기만적 중립 얘기를 참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이 참, 이 어떻게, 다시 봐도 놀랍다. 왜? 이게 놀랍다,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정말. 개빡치네. 그래, 오늘은 그냥 메인 주제부터 가봅시다.